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마이바흐, 벤틀리, 롤스로이스, 부가티, 여러분 막 강남대로 같은 곳에 서 있으면 이런 차가 5분에 뭐 두세 대씩 지나가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런 차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씨, 나는 도대체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저런 차 한번 몰아보냐,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진짜 신세계일 거예요. 왜냐고요? 이 차의 주인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 본인 소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닐 확률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인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굳이 강남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 회사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회사의 그 높은 분들, 막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 보신 적 있나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큰 중소기업이면 뭐 억소리 나는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였으면은 이거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법인차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래서 법인차 진짜 대책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솔직히 법인차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꾸준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아직도 논란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모든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자, 2021년이 무슨 해였죠? 대전기차 시대가 열린 해였죠. 근데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수입차 그리고 럭셔리 시장도 만만치 않게 호황을 맞았습니다. 일단 작년에 수입차가 25만 2242대나 팔렸고요. 더 대단한 건 그 중에서도 1억이 넘는 차가 59,435대나 팔렸는데, 야, 이거 거의 판매량 4분의 1 정도가 1억이 넘는 고급차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제일 눈에 띄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회사 사장님들이 편법으로 법인차 구입해서 딸아들 사주고 세금 털려고 하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긴 하죠. 그런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법인차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법인차 사야죠. 근데 앞에 댓글처럼 만약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법인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고급 슈퍼카를 마음대로 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탈세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카는 곧 법인차, 이런 공식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기사 헤드라인만 조금 봐도 알 수 있죠. 람보르기니 100대 중 93대는 업무용, 슈퍼카 80%는 법인차, 46억 부가티가 업무용. 이렇게 보면 실제로 억 단위 법인차가 굉장히 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아까 앞에서 말했던 포르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막 이런 차들이 진짜 다 법인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인차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름만 법인차지 사실 그냥 개인 승용차처럼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법인차로 차를 구매하면 구매 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법인차로 구매해서 정말 업무용으로만 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보자고요. 이쯤 되면 아니 대체 뭐 얼마나 절세가 되길래 슈퍼카를 법인차로 사는 거냐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업무 용도면은 슈퍼카가 왜 필요하겠어요? 슈퍼카를 법인차로 사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슈퍼카를 법인차로 뽑는 게 아니라 개인 명의로 차를 사면 이거는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혹시나 현금이 시불이 아닌 개인이 리스를 발생시키면 이건 몇 억대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회사 법인차로 이걸 등록시켜 놓으면 대표나 법인차를 타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부채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세금 돌려도 되고,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타는 차니까 실제로 개인 명의로 사는 거랑 회사 명의로 사는 거랑 크게 용도적인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개이득인 겁니다. 세금 덜 낼 수 있잖아요. 왜 탈세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자,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작년에 뜬 기사인데 남양 유업 임원이 리스한 수입차가 에스컬레이드, 오디세이, 시에나, 레인지로버 이렇게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 차들 모두 업무용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즉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해요. 수입차 대의 4년간 리스 비용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만약 개인 리스로 5억을 발생시켰다면 이건 5억 부채로 잡히는 거라는 겁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죠. 리스차는 개인 소유가 아닌 캐피탈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취등록세 같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법인차라고 하면 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슈퍼카 많이 팔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댓글창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돈 많으면 정정당당하게 법적 절차 가지고 끌고 다녀라. 가진 혜택 받는 무늬만 법인차 비일비재하죠. 온갖 혜택 다 받고 세금은 거의 안 내죠. 다 잡아내서 세금 물려라. 이런 반응이 진짜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댓글 중에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번호판과 관련된 건데요. 번호판 색 다르게 해서 법인차인 거 티내는 법이 있어야 된다. 번호판에 123법, 4567 이렇게 달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임을 정확하게 누가 봐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솔직히 법인차로 슈퍼카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남들에게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여기에 법인 차임을 딱 드러내는 번호판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보면 슈퍼카 번호판이 허화오면 좀 깨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살죠. 이러면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례를 본받자는 건데요. 실제로 유럽처럼 법인 차량 가격 제한하면 시장 확 쪼그라들 텐데, 이래서 북유럽처럼 철저히 소득신고 정확성 관리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해외 선진국을 잘 따라해보자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일례로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등록이 없어서 혜택도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죠. 좀 자세히 보면 회사에서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고요. 사용 운행 등이 의심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에 제대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탁탁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도 좀 파이팅 해보자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법인차 관련 법 같은 건 개정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국회의원분들과 법인차로 슈퍼카를 타는 소위 말하는 부자분들이 이런 거 바뀐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법인차와 관련된 이슈와 그 해결 방안까지 두루 살펴봤는데요. 법인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앞에서 설명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 20%였습니다.